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야, 정말, 진짜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벌써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 달이 됐고, 오늘이 우리가 해계온도를 정말 힘차게 출발했는데, 그게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럼 각자 어쩌면 조금 목표한 것을 거뜬히 해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내 스스로가 하는 내 비즈니스의 양을 내가 아직 모르는구나.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메 사업을 하면서 제일 이렇게 적중률이 맞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했는데 택도 없이 안 될 때가 있었고, 충분히 거뜬히 넘어가는 일도 있었고, 막 그런 과정을 제가 계속 겪으면서 저에게 생긴 거는 뭐냐면 양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정도가 되려면 이 정도의 양을 해야 이 정도가 남는구나. 결국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하면 봄에 씨앗을 이 정도 뿌려야 그 중에 몇 프로가 여름에 내가 가꿀 수 있는 것이 생기고 가꿀 수 있어야 결과가 나오죠. 가꾸질 못했는데 내가 추수할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양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서 결과에 대한 예측이 맞아지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여 이제 뭐 뜻대로 그랬다면 양에 대한 생각을 내가 잘못하지 않았나 보다 양에 대한 생각을 한번 먼저 해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어쨌든 우리가 이 첫 번째 게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무엇이었냐? 그 모든 내용들의 가장 큰 제목, 카테고리가 뭐였다?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 이거. 음. 요거가 쭉 가져왔어요. 그 마지막 작은 제목이 새로운 차원의 사고예요. 94페이지. 새로운 차원. 새로운 차원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차원.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예를 들어, 예시도 있었지만, 세상이다. 이쪽으로 가니까 나도 그냥 글로 간다? 나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시작한 거죠.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내 감정, 내 생각, 내 원칙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혹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하니까, 그냥 내가 어디서, 어, 뭐 특별히 생각 안 했는데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있잖아요. 나 어디서 특별히 배운 적 없어. 근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로부터 시작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과 가장 이렇게 중요한 말이 동일시 되는 말이 뭐다? 우리가 수신제가 치고 평천을 얘기할 때 수신 능력입니다. 수신 능력. 내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그 수신이 되지 않으면 뭐 집이고 나라고 없는 거죠. 내가 나 스스로를 수신은요 닦을 수 몸신이에요. 닦을 수 몸신. 나를 내 몸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세 개가 혼일치돼야 된다고 했죠. 바디 내 몸, 내 마인드 그죠? 내 마인드 내 멘탈 그다음 뭐야 내 소울. 그래서 육령 혼이 하나인 상태가 납니다. 몸 따로 뭐 따로 아니고 육령혼이 하나인 상태가 난데 그 나를 몸도 닦고 수신한다. 내면으로부터 시작한다. 몸도 닦고 내 마인드도 닦고 내 영혼도 닦고 수신 갈고 닦고 갈고 닦고 저는 참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닦아서 빛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닦아서 빛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예요. 저 자신도 사실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내가 이 위치에 계속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면 우리 비즈니스로 봤을 때 내가 핀업을 계속하고 새로운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끊임없이 재신하라. 우리 세븐 헤빗의 마지막 끊임없이 재신하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재신하라. 그러니까 내가 뭐 한때 뭐 예를 들어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신하는 사람이 결국은 수신하는 사람이거든요. 자신을 계속 갈고 닦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나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도구로서는 무엇이다? 텐코아라고 하는 것이다. 갈고 닦는 거. 내가 3살의 난데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진짜 육체적인 연령으로 뭐 3살, 5살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이 한 3살이었어. 근데 내가 계속 나를 갈고 닦았어. 5살이 됐어. 또 나를 갈고 닦았어. 7살이 됐어. 갈고 닦았어. 7살 정도 되니까 7살 정도만큼의 갈고 닦음이 쌓이니까 알이 깨지더라. 예를 들면 알이 깨지더라. 어떤 알?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알이 내가 탁 쫓았는데 예를 들면 깨지더라. 그쵸? 그 알을 깨는 나 자신을 계속 다른 사람으로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나 자신을 계속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그것의 가장 좋은 표현이 어제와 다른 나, 어제보다 나은 나라는 표현을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는 것이 끊임없이 쇄신하라, 수신하라, 갈고 닦아라 이런 말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분명히 난 이 정도를 해결할 수 없었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 나도 모르게 수용이 되는 일. 뭐 하신 거예요? 갈고 닦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나 지금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자녀를 봤을 때 자, 우리가 앞에 공부한 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온전체로 보는 게 제일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실은 내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온전체로 볼 수 있는 게 더 중요한데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온전체로 잘 안 봐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가 딱 집에 들어왔는데 게임을 우리 집 아들 얘기합니다. 엄마가 들어왔는데 들어온 소리는 들리는데 이 쳐다보지 엄마 왔어가 안 되는 거죠. 왜 지금 이거를 집중해야 되니까 막 알겠죠. 막 알게 엄마 왔어 엄마 왔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걸 보면 욱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욱해요. 근데 난 늘 욱 하는 것을 아니야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해야지. 아직 건강하다는 얘기잖아. 그냥 남자아이란 얘기잖아. 뭐 이렇게 내가 견디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버텨야 됐는데 그냥 어느 날 나도 잘 모르는 순간 똑같이 집에 들어왔는데 뭐 이러고 있는데 그냥 그게 너무 귀여워 보이는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사건 상황이 수용이 되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수용이 되는. 그러면 여러분은 눈치챌 수 있죠. 내가 수신을 했구나. 끊임없이 쇄신을 했구나. 근데 걸려드는 거 있잖아요. 계속 똑같은 곳에 계속 자빠지고 계속 걸리고 그게 지금도 눈에 까시고 눈에 까시 미치겠네. 계속 눈에 까시 내가 계속 눈에 까시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내면으로부터 출발했다 안 했다 못했다 수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여러분이 변하지 않았다 나 자신이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닦아서 빛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결국 수신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나를 갈고 닦아서 끝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되지 않는 일은 없다. 결국 수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도 나가면 94페이지.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우리 아들을 볼 때 준호야 네가 지금 고등학생이거든? 라고 팍 스파크가 터졌어.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근데 그 문제가 발생한 그때의 내 사고방식으로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럼 뭐 해야 된다? 새로운 차원의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우리 아들이 내 눈에 가실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뭐 어째야 되는데? 새로운 차원, 이게 중요해요. 새로운 차원. 새로운 차원의 사고가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비즈니스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SP를 그렇게 용을 쓰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자, 내가 9월 달에 SP를 도전했는데, 나는 예를 들어 9월에 SP가 안 됐어. 그러면 내가 9월에 뛰었던 그 사고방식으로 10월에 뛰면 10월엔 SP가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찌하면 되는데 새로운 차원이 필요하다. 무엇이? SP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차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새로운 차원. 무엇이든 새로운 시각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가 갖지 못하는데 9월 달에 생각했던 패러다임 그대로 10월에 했는데 된다? 되지 않아. 왜냐하면 1번 양을 늘릴 수 없습니다.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1번 양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아요. 두 번째 질이 좋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늘 수신이 되지 않는 상태는 늘 PB가 비슷해요. 9% 리더님은 계속 9%, 12% 리더님은 계속 12%. 저도 제가 저희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저희 남편 비즈니스 먼저 하고 있었죠. 이동원 리더님이 파운더스 9%를 하고 계셨어요. 파운더스 9%. 근데 너무 웃겼죠, 제가. 너무 웃겼어요. 왜 너무 웃겼냐면 남자들이 개떼같이 끌고 다녔거든요. 있잖아요. 자기 회사 그때 당시 자기를 따르던 그 숱한 뭐 총각도 있었고 뭐 그 양복 입고 있잖아요. 비즈니스잖아. 이게 비즈니스 사업이잖아. 그 양복 입고 와가지고 저는 이런 PB 개념이나 이런 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겉으로만 보면 그냥 이런 느낌 좀 곧 뭐 좀 그 다이아몬드 그런 대건가 이렇게 생각해 진짜로.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일을 내가 한번 해서 조금 더 보태면, 그러니까 내가 많이 할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진짜 자신도 없었고. 내가 조금 더 보태면, 좀 이렇게 결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착각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탁 조인이 돼가지고, 낱낱이 보니, 파운더스 9%를 하고 있었다. 자기는 늘 그게 고민이었던 거죠. 왜? 사람이 10명이 있었다니까, 10명이. 제가 조인될 때 이동훈 리더님 이 파트너가 10명이 12명이 그 정도 있었어요. 9%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다 치아만 쓰고 있었던 거지. 무엇을 못했다? 새 차원의 사고를 할 생각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 9%를 넘어가지 못할까를 엄청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하는 말이지만 제가 조인되고 SP 바로 갔어요. 진짜 제가 조인된 그 달에 SP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동훈 리더님은 눈이 티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너무 신기해 하더라고요. 엄청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를 엄청 관찰해서 본인 스스로 무엇을 찾아냈냐면 새로운 차원을 찾아내더라고요. 새로운 차원을 저를 통해서 찾아내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음. 웃겼어요. 아무튼. 자, 우리 똑같다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난 그 당시의 패러다임 내 생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참 맞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고 새로운 차원의 사고방식이 필요한데
이 새로운 차원의 사고방식은 어떠하면 좋냐? 성공적인 인간과 성공적인 인간은 뭐예요? 나죠. 효과성이 뛰어난 나. 그 다음에 효과적인 대인관계의 영역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원칙에 근거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 새로운 차원은 뭐다? 나와 너에 대한 패러다임을 원칙에 근거해서, 그 원칙은 항상 우리가 자연이라고 했죠. 원칙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내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 자,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사고방식이, 자, 지금부터 우리 오늘 진도 끝나는부터 세븐헤비스 7가지 습관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이 새로운 차원을 얘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7가지 습관이 이 책 두꺼워갖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흉기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하죠. 이 도구도 될 수 있는 이거에 이 무 짜다리 이래 두껍냐고 무 짜다리 이게 무슨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두꺼운 책 보면 저는 어쩔 때는요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과거에는요 얇은 책이 굉장히 조금 이제 하찮다 표현해야 되나 표현력이 부족하네요. 좀 가볍고 이만큼 두껍고 막 한자 쓰이고 막 이런 책이 막 역시 심각하고 멋있다 막 이러세요. 제가 계속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압니까? 얇은 게 갑이다. 왜냐하면 정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두꺼워지거든요. 정리가 끊임없이 쇄신하셨으면 얇아집니다. 얇아져요. 우리도 똑같아요. 10분을 자기 자신을 묘사해봐라.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10분을 자기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한마디로 끝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쇄신의 과정을 많이 거친 사람일까요? 당연히 한마디죠. 한마디. 그렇죠?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우리가 포털 사이트가 야후 재팬부터 시작됐거든요. 글로벌하게. 혁신적인 거 생각해요. 혁신적인 거. 지구상에 없는 걸 만들어낸 건 야후 재팬이에요. 근데 야후 재팬의 홈페이지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빠꼼한 게 없어. 빠꼼한 게 없어. 진짜 홈페이지가. 뭐 어디를 클릭해가지고 뭐 어떻게 찾아야 되니 검색창도 보이지도 않아. 근데 지금 존재해요, 안 해요? 없어요. 그럼 지금 갑은 누구예요? 구글이에요. 전 세계 갑이에요. 구글이에요. 구글은 어떻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구글을 검색하면, 구글을 포털 사이트에서 구글을 클릭하면 창만 하나 뜨지? 아무것도 없어요. 맞습니까? 자, 우리가, 노트북, 기계 측면에서도 지금 갑이 누구예요? 애플 아닙니까? 우리 아들만 지금 애플 사달라고 지금 얼마나 저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아이폰 지금 14 새로 나왔거든요. 그게 뭐 갖고 싶어 죽어요. 얼마나 씻고 닦고 저를. 엄마 아이폰 14가 어떤 난리거든요. 뭐 다 저는 석권했다고 봅니다. 글로벌 청소년들. 이 어른들 말고. 나는 좀 편한 게 좋으니까 못 쓰죠.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저는 삼성을 씁니다. 내가 먼저 죽어요. 우리 아들이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죽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애플이 갑인데 그 갑의 중심이 젊은 층이란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갑 오브 갑이 될 확률이 크겠네. 그런 애플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강점. 심플이에요. 심플. 그거를 그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사람으로 비유하면 수신의 과정을 엄청나게 거쳐서 딱 한마디가 된 상태.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창을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엄청난 수신의 과정을 거쳐서 딱 이거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나를 나 이 말도 해야 될 것 같고 저 말도 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여러분 면접관 앞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거 말고 내가 오늘 면접관 앞에 가서 나를 충분히 어필해야 되는 나를 100% 어필해야 되는 상황이야. 이 말도 해야 될 거고 저 말도 해야 될 거고 저 말도 해야 되고 저 말 왜 어필 맞잖아. 저 사람 내를 모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나를 볼 건데 내가 무슨 말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강력할까? 정말 여러분을 한마디로 묘사할 수 있을까요? 그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수신호 과정을 계속 거쳤다는 거죠. 그렇죠?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7가지는 뭐다? 새로운 차원의 사고방식을 당신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이 7가지다. 좀 얇으면 좋겠는데 또 꾸부요. 아쉽게. 어쨌든 예시가 많아서 그래요. 자, 그리고 이 7가지는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내면으로부터 시작하여 외부로 향하는 접근법. 내면으로 시작해서 내면으로 끝나는 것은 개인의 효과성의 강화도 없고 대인관계의 질도 높일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내면으로부터 시작해 외부로 향하는 접근법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내면으로부터 시작해 외부로 향하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변화를 의미해요. 나로부터 시작된 변화를 얘기한다. 자, 95페이지입니다. 자, 이 방법은 만약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여기서 별표 스스로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출하는 사람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돼야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 그 상황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혹은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당신이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결혼 생활은 없어.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아파서 제가 여자니까 예시가 자 시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제가 며느리가 간병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어. 어머니 돌아가시면 또 몰라. 이런 이해되십니까? 이런 느낌? 그 엄마 그 시어머니가 언제 죽을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내 스스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자, 명랑하고 협조적인 10대 자녀들을 갖기를 원하죠. 그럼 뭐 해야 된다? 애들이 내 아가지 안 놀락하는데 뭐 예를 들면 왜 그럴까요? 모든 애들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엄마인 내가 먼저 예심이 많고 공감적인 별표죠. 공감적인 그리고 일관성 있는 사랑을 베푸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직장에서 자신이 맡은 직무에 더 큰 자율권을 가지고 싶으면 자신이 먼저 더욱 책임 있게 일함으로써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직원이 되어야 내가 먼저 그렇게 하는 직원이 되면 자율성은 당연히 오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자유롭게 해주면 내가 회사에 기여할게가 아니라 회사에 책임감 있는 그것을 기여를 하게 되면 내가 수신을 하면 자율권은 다 바로 따라온다 이 말이죠. 자, 남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싶죠. 이거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받고 싶지. 근데 그럼 뭐예요? 내가 먼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접근 방법은 개인의 승리가 first 개인의 승리. second이 뭐예요? 대인관계 승리. 자, 개인이 승리하면 대인관계는 100% 승리한다. 나는 개인은 승리했는데 어이씨 타인이랑 그런 일 없다. 자, 보시면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과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타인과의 약속을 의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그 강도보다 낮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많죠. 왜? 내만 아니까. 내만 아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되지 않는데 타인과의 약속을 지속성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자신을 개선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은 자 나와의 약속은 쉽게 생각하고 쉽게 어기버리면서 나는 그래도 타인과의 약속은 내가 칼같이 지키지 하는 것은 결국 쓸데없는 일이다. 그런 일은 없다. 롱런할 수 없다.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는 접근 방식은 무엇을 얘기한다? 과정을 얘기한다. 과정 별표. 이는 인간의 성장 발달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 이 자연 법칙 얘기 진짜 많이 나오죠. 두고 있는 지속적인 자기 쇄신 과정이다.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접근 방법은 자기 쇄신 과정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접근 방식은 지속적인 자기 쇄신 과정이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자기 쇄신을 통해서 자, 96페이지 어떻게 성장한다? 나선형으로 성장해 나간다. 나선형 성장 엄청 중요하죠. 나선형 성장이 돼야 된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우리는 무엇이다? 탱크화다. 탱크화. 탱크화로 우리는 수신한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메 비즈니스가 저는 지금까지도 정말 멋있었지만 앞으로도 멋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이 나선형 성장의 룰이라고 해야 되면 원칙, 툴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어떤 사람도 이 탱크화로 자기 자신을 닦을 수 있거든요. 닦아서 빛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출발하여 내부로 들어오는 방식.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때 그렇게 할게. 이런 거죠. 내가 뭐 착한 일?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할게. 이런 거,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게.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오는 방식은 자기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는데, 잘 되는 걸 못 받아.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외부로부터 시작해서 내면으로. 그게 잘 되면 내가 그때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가정이 좀 편안해질 수 있겠지.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우리 집이 좀 편안해, 좀 행복하고 우리가 즐겁고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라는 사고방식이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오는 거죠. 자, 이런 패러다임은 항상 나를 누구로 만든다? 피해자. 나를 누구로 만든다? 무능자. 내가 피해자고 무능자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자기 동정이 생깁니다. 자기 합리화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다? 자기 동정성이 굉장히 커요. 내가 잘못했지가 아니고 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자기 동정성이니까 자기 합리화가 엄청 강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너무 불쌍하고 자기가 불쌍한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패턴이다 보시면 돼요. 자, 나는 서로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원하며 상대방의 잘못을 열거하고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지 난 수없이 봤다. 그리고 이런 사회도 있다. 남아프리카, 이스라엘, 아일랜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원천이 외부에서 시작하여 내면으로 접근하는 사회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회적인 패러다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늘 문제가 상대 집단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개선되거나 그 상황이 갑자기 사라져 준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데. 이게 얼마나 아깝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맨 마지막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같은 원칙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또 자신의 삶에 결합하기 위해 97페이지 우리가 노력한다면 엘리엇이 말한 다음과 같은 진리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탐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자, 쇄신을 얘기하죠. 모든 탐구의 최종 목적은 모든 쇄신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출발했던 곳에 도달하는 것이야. 내가 출발했던 곳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나선형으로 출발했던 곳에 도달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별표 100개.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 장소가 새롭게 인식되는 거. 나는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도달하는데 그 장소가 새롭게 인식되는 것. 자, 여러분, 제 인생책 중에 세븐앱이 다음으로 제 인생책 중에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는데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 장소를 새롭게 인식하는 거. 여기 보면, 자, 인생을 2번 산 것처럼 살아라. 인생을 2번 산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당신이 지금 막 하려고 하는 행동, 내가 지금 막 하려고 했던 말, 내가 지금 막 지으려고 했던 그 표정, 내가 지금 막 하려고 했던 그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인생을 2번 사는데 첫 번째 인생에서 잘못된 거. 그러니까 우리를 전문용어 삑살이죠. 그러니까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해 봐봐. 그러면 자, 여러분이 A란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할 거예요. 그때 이게 바로 앞에 내가 살았던 삶에서 바로 했던 말이야. 했던 말. 근데 그게 내가 나쁜 말을 한 게 아니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나선형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막 이 앞에는 막 욕을 했는데, 그럼 욕을 안 하고 이쁜 말을 해야지. 이 말이, 이 차원도 있죠. 근데 그 차원보다 더 높은 건 뭐냐면, 방금 내가 이 사람한테 말을 했는데, 첫 번째 인생에서 말을 했어. 자, 1, 2, 3초 지나서 내가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거야. 자, 첫 번째 인생과 두 번째 인생은 3초의 간격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1, 2, 3. 3초. 자, 첫 번째 인생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말을 했다니까요. 좋은 말을 했는데 두 번째 인생 1, 2, 3에는 그게 잘못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죠. 욕을 했는데 욕을 하지 마라의 수준 말고, 우리 그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죠? 때렸는데 이제 안 때릴게, 이 수준 말고 지금도 충분히 잘했다고요. 첫 번째 인생도 나쁘지 않다고. 그런데 두 번째 인생은 첫 번째 인생에서 그릇됐다 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더 최고의 단어를 선택하려고 해야겠죠. 떠오르는 나쁜 말을 한 건 아니라니까요. 떠오르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말을 한번 선택할 수 있는 힘, 최고의 표정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힘, 이게 수신인 거예요. 3초의 수신인 거죠. 인생을 2번 산 것처럼 살아라. 저는 이 말이, 자, 그러면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인생을 2번 산 것처럼 살아야 될 이유는 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왜 그래 복잡노 삶이? 그냥 막 나 나쁜 사람 아닌데, 나 욕 안 했는데, 누구 안 때려, 누구 괴롭힌 적 없는데, 나 지금도 충분히 인격적으로 훌륭한데,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다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 하이라이트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인생을 2번 산 것처럼 살아야 되는 그 아주 명확한 뭐죠 그거? 의도? 우리가 인생을 2번 산 것처럼 살아야 되는 의도가 정확하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 말이 제 인생의 말이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왜냐하면 삶의 순간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시간이다.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시간인데 그 시간은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 제가 돗자리 깔 수 있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정말 80이 돼서 90이 돼서 숨 넘어와서 탁 죽는 게 죽음이 아니고 어제도 죽은 거예요. 어제도 죽었다. 자, 우리가 오늘
요거 7시 시작했죠? 지금 7시 35분이에요. 35분의 시간은 이미 죽었죠. 내가 목숨이 끊길 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죽고 있다. 매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죽고 있다. 지금도 1초 지났죠? 1초 죽었죠.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선형으로 수신해라. 인생을 2번 산 것처럼. 이 말인 거예요. 제가 이걸 이해하고, 뭐 이해했다고 표현할 수 없죠. 그냥 인지했죠. 깨달았다라기보다는 인지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인생을 2번 산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구나. 는 것을 제가 좀 안 거죠. 여러분에게 어쨌든 요걸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이. 자, 여러분 오늘도 참 이 마무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 1년이 있고 30일이라고 하는 마무리가 있고 하루가 24시간 끝이 있는 그 계획의 날들이 365일이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거죠. 하루하루 정리할 수 없고, 그렇죠? 한 달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끊기는 개념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로 인지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산다고 생각해요. 목표를 세우고 날짜 개념이 있는 것은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성장시킬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1년이 있어서 내가 한 살을 먹고 한 달이 시작되고 끝이 나서 내가 그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끝이 났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다르게 살 수 있는 어쩌면 1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지막 날이 제일 중요하죠. 마지막 날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 한 달을 한번 돌이켜보는 거.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 건드려 보세요. 나의 한 달을 건드려 봤을 때, 새로운 차원을 발견돼야 돼요. 새로운 차원이 발견되시면 10월 달이 어떻게 될까요? 10월을 맞이하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오너라! 이런 거. 오너라. 10월 달이가 아니라 나에게 오너라가 되는 거죠. 그런 오늘 마무리, 올해 마무리를 잘 해보시는 진짜 귀한 오늘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